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뭐 하나 가져올 게 있어요. 제가 병을 들고 왔는데,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 B, C. 네? 근데 이 시료 커피가 A, B, C들 중 하나와 똑같은 애예요. 오늘 지난번 했던 경험만 가지고 얘를 찾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커피 숙제 고민 좀 해봤나요?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치 않아요. 조금 어렵네요. 고민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하고 아직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약간 좀 다 믹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 사이 느낌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9개를 해야 되고. 좀 생각해봤어요? 네, 저희는 두 번째 했던 걸로 농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 맞는 거를 찾아내는 거. 저희 첫 번째 걸로 해보려고요. pH를 각각 분석해가지고 서로 이제 색깔 비교해보면서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아, 캠퍼스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벌써 가을인가?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여기 과학 꿈나무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네, 한번 와봤습니다. 실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실험하고 있다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이들 보러 한번 갈까요?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다 이러고 계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라고 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네. 어떤 실험 중이십니까? A, B, C 중에서 이 시리얼 커피가 무엇인지 찾고자 했어요. 실험실에서 가운을 입어야지. 네. 야, 근데 고글까지 다 쓰고 안전하게. 그러면은 다 이제 네. 화학을 좋아하나? 네. 물화생지 중에 화학 제일 좋아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다 화학 제일 좋아해요? 저 물리파가지고. 안돼.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이런 말 했거든요. 그 물리학을 제외한 모든 과학은 우표 수집이다. 네, 근데 이제 이분도 그 노벨 화학상 받으셨어요. 네, 우표 수집상 받으셨는데. 네, 어쨌든 그럼 오늘 그럼 이 실험을 해서 지금 이 커피들이군요, 커피들. 네, 다 커피들. 이 시료랑 똑같은 걸 찾아내는 거네요.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도미터를 활용해서 이 시료들을 시작한 다음에 전기 전도도를 재서 같은 거를 찾고 있었어요. 전기 전도도. 네. 야, 전기 전도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굉장히 미세할 텐데. 그래서 진짜 차이가 거의 없죠? 1, 2 이 정도만 맞아. 나가지고 10배. 거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네, 전도도 미터를 딱 사용해서 비교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C랑 이제 C류랑 가장 너무 차이가 나네요. B랑 A는. 우리 친구들은 아직 하는 중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손을 떨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짜줄까요? 짜는 게 힘들어. 오케이. 이거 하루 종일 짜겠는데요? 좀 이렇게 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완전히 농도 여기에 맞춰야 정확하게 맞춰야 돼서? 네,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들이부을 수가 없어요. 좀 들이붓다가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들이부어서 넘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안 넘칠 것 같은데?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험을.
오. 좀 쉽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금방 넘치네요, 진짜. 야, 역시 다 실험을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오케이. 잘 닦아주는 거죠? 네. 야, 정말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연구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연구 성과가. 하지만 그 연구 성과가 모이고 모여서 어느 순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아까 들이붓듯이. 하지만 들이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몇 번 치료입니까? C. A 만들고 있어요? 저 깔때기도 씻어줘야 됩니다. 깔때기 주변부. 근데 이거 물 잘 쏘는데요? 네, 이거 힘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아니 저 좀 잘 나오는 건가? 일단 A는 아닌 것 같아요. 육안으로 좀 아닌 느낌. 지금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지금 C예요, C? 네, 저희는 C로. C예요? 네. 다 C예요? C죠. 쉬운 걸 골랐는데? 또 어떤 방법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을 썼을까? 어때요? 뭘 해봤을 것 같아요? 일단 냄새, 그죠?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네, 냄새 너무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냄새를 맡는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 결과는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 그 종이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색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종이에 떨어뜨려서 약간 비슷한 방식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랑 비슷한 방식이죠, 그죠? 특히나 이렇게 섞여 있는 화합물 같은 경우는 성분에 따라 이제 이동하는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점까지 갔느냐를 보고서 들어있는 성분들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순히 시료랑 그 A, B, C 중에 같은 걸 찾아내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좀 분해해 볼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도 너무 좋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각각의 pH를 측정해서 분석하면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pH 갖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은 아마도 이제 같은 것일 것이다. 산도가 비슷하면은 뭐 착물 합법을 써봐라, 뭐 전도도를 한번 재봐라,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은 그걸 더 넘어서는 좀 아이디어들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를 배워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과학자가 되면은 그때 여러분이 가는 길은 완전히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봐라라는 방법을 주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주신 것들은 당연히 너무 좋은 거고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배워야 되지만 이것 이상의 무언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혹시 완전 독특한 방법은 없을까? 막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결과는 이제 교수님께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근데 뭐 저한테 궁금한 게 많이 있죠? 네. 근데 이미 학생이 좀 지쳤어요. 제가 말을 너무 잘해서 이미 지쳤어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자리를 옮겨보죠. 좀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글을 벗으니까 또 아주 훌륭하네요. 다들 아주 멋져요. 나는 과학자가 꿈이다. 뭐 좋아하는 화학자 있어요? 딱히 없어요. 그래요? 샤르? 보일 샤르의 법칙으로 유명한 샤르. 좋아하는 과학자가 있는 거 되게 좋아요. 대중들은 뭐 과학자 이러면 뉴턴, 아인슈타인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너무 유명하니까 그분들 말고 좀 나만의 조금 작은 과학자 같은 샤를 같은 과학자 한 명 갖고 있으면은 샤를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뭐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런 과학사에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런 법칙들을 찾아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도 굉장히 또 본인의 꿈을 향해 가는 도움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온이는 꿈이 뭐예요? 네, 공학 관련 연구원 꿈이에요. 공학이 왜 관심 있어요? 그냥 순수 과학 같은 거는 개념을 배우고 왜 이런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라면 약간 이게 어디에 이용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학 쪽을 희망하고 있어요.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일단은 과학과 공학은 좀 차이가 있어요. 과학자는 한 번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을 성공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10,000번의 시도 끝에 한 번을 해내면 과학자는 성공입니다. 이게 된다라는 걸 처음 보여준 거야. 공학자는 이 한 번의 시도가 됐다라는 걸 알고 나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10,000번을 해야 되는데 이 10,0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학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공학은 완벽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난다라는 걸 딱 한 번 보여주면은 과학자입니다.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공학자는 이 비행기가 한 번도 떨어져서는 안 돼, 그대로. 10,000번 운항을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번 추락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과학자 쪽이고 공학자는 이제 굉장히 완벽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편하게 궁금한 거 물어볼래요? 네. 진짜 아무거나 해도 여러 개 돼요?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고려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려대학교 훌륭한 학교죠. 문과는 고려대, 이과는 연세대라는 좀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한강 작가님이 연세대학교 선배님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타시면서 아 이제 문과도 역시 연세대구나. 네, 그런 이제 또 좋은 또 기록을 남겼죠. 고려대 좋아합니까? 솔직히 연고대 주면 고려대를 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거는 또 너무 하향 지원 아닙니까? 목표를 좀 크게 잡으세요. 굳이 뭐 고려대까지 이렇게 낮추지 말고. 네, 미미민우가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미미민우 분명히 또 이 얘기 이거 보면 또 화를 많이 낼 거예요. 네, 좋아요. 또 뭐 또 질문 있어요? 과학 공부 팁 같은 거. 과학 공부 팁. 방탈출 해봤어요? 방탈출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 가둬놨어. 풀고 나와야 돼. 그죠?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은 정말 꿀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시험, 문제풀이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꿀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풀어달라고. 근데 만약에 공부하다가 왜 이렇게 꿀잼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앞에 야 이거 진짜 꿀잼이다라는 말을 한번 외치면 꿀잼으로 바뀌어요. 이거 문제 풀다가 안 풀려 그럼 와 이 문제 진짜 꿀잼이네? 그러고 풀잖아요? 놀랍게도 꿀잼이 돼.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마법의 문장이에요. 와 이거 진짜 꿀잼이네? 그 말을 하고 나면 뒤에 오는 모든 게 꿀잼이 됩니다.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 학생들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그 명확한 인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교과서가 너무 생략이 많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무언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사이에 그 과학자가 실패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이제 결과만 보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뭘 발견, 누구는 뭘 발견. 마치 영화의 첫 장면과 끝 장면만 보는 거랑 비슷해. 과학 대중서라든지 과학사와 관련된 내용이 같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같이 보면은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알게 돼. 이 사람이 이걸 만드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걸 만들게 됐구나. 얘는 왜 이걸 만들게 됐을까? 막 그런 것들. 뭐 쉽게 말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줄이라는 과학자가.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배우는 거야. 에너지 보존? 줄. 그렇구나. 근데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줄이라는 과학자가 아버지가 양조장을 갖고 있었어. 네. 에너지 보존식 뭡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절대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근데 양조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양조장을 하면서 이렇게 저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걸 저어주면은 이상하게 이 저어주는 거에 따라서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달라지는 거야. 많이 저으면 더 뜨거워지고 적게 저으면 덜 올라가 온도가. 그러니까 이 저어주는 거는 이게 어떤 운동 관련된 에너지인데 온도가 올라간 열 에너지인데 이게 혹시 전환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어릴 때 아버지 양조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걸 딱 알면은 와 진짜 꿀잼 아닙니까? 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과학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의 그 과학사를 보면 훨씬 재밌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과학에 어떻게 관심 갖게 됐어요? 저는 중1 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 그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자문을 칼텍의 명예교수 킵손 박사님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누가 만들었는지 알죠? 크리스토퍼 놀란. 근데 그 영화의 각본을 쓴 게 조나단 놀란이라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인터스텔라를 만들려고 칼텍에 들어가서 킵손 박사님이랑 상대성 이론을 3년 정도 공부를 해요. 영화를 만들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킵손 박사님도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사실은 본인이 연구할 시간을 몇 년을 뺏긴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게 킵손 박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논문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영화 한 편이다. 왜냐면 내가 논문을 쓰면 전 세계에서 100명도 이 논문을 보지 않겠지만 영화를 만들면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볼 것이다. 그럼 그게 더 많은 과학자를 만든다는 거죠, 나중에. 네. 실제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킵손 박사님은 또 논문 2개를 씁니다. 네. 거기 이제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이 등장을 해요. 그게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의 형태를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순간이에요. 영화에서 딱 몇 초 나오거든요. 그리고 딱히 그거에서 설명도 많이 안 해. 자연스러워. 근데 대중들한테는 진짜 블랙홀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결국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학생이 과학을 관심 갖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계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랜덤하게 태어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과학이 좋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과학자가 그렇게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하루 종일 미적분 풀고 있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실험하고 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게 구글 스콜라 들어가서 이제 논문 검색하고 아카이브 보고 네. 되게 힘든 작업이죠. 근데 인류 중에 랜덤하게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인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인류에게 돌파구를 만들어줘요. 코로나 누가 해결했습니까? 과학자. 식량난이 왔을 때 누가 해결합니까? 과학자. 지금 탄소 중립 얘기 나오죠. 이상 기후 막 있고 지금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해결합니까? 우리가 종이 빨대 쓰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를 항상 지지해야 돼요. 그들이 연구를 포기하면 인류는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은이처럼 이제 살아가면서 과학에 흥미를 갖는 과학자도 있겠죠. 그 친구들도 굉장히 또 큰 일을 해낼 거고 너무 훌륭한 일이죠. 저 혹시 네. 과학 공부할 때 계속 봐도 어렵거나 좀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아, 계속 봐도 흥미를 잃는다? 네, 계속 봐도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좀 재미없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과학은 원래 재미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야의 어떤 문제냐 어떤 과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해결 방법은. 잘 풀리는 문제는 이해하고 푸는 거 맞아요? 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이거를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했다. 나는 이거를 뭐 받아들였다. 나는 확실히 이해했다. 완벽히 이해했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네. 예를 들어 우리는 바나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나나 이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바나나 정확하지 않아요? 바나나 잘 몰라요? 아니요. 바나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바나나 성분 10가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바나나 나무에서 자랍니까? 풀에서 자랍니까? 나무에서. 바나나 어때요? 나무 갑자기 물어보면 갑자기 놀라죠? 뭐야 이거 갑자기? 바나나 나무가 그런 문제가 있었나? 바나나 풀에서 자랍니다. 네. 그 줄기가 너무 단단하게 감고 올라가서 우리는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바나나가 나무라면 매년 사과나무처럼 바나나가 그대로 열려야 돼요. 근데 바나나는 풀이라서 한 번 열린 바나나에서는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배워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바나나가 어디서 열리는지도 모르고 성분도 모르지만 바나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나나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나를 우리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바나나가 굴러다니죠. 편의점 가도 살 수 있죠. 어디든 바나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눈에 항상 바나나가 보이니까 우리는 바나나를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그냥 익숙해진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오늘 실험 내용도 다 이해한 것 같잖아요. 사실 들여다보면은 명확한 원리를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근데 다음번에 되게 능숙하게 그걸 해낼 겁니다. 왜냐면 익숙해져서. 익숙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걸 이해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거 내가 정말 모르겠어. 그거를 오늘부터 하루에 100번씩 풀어봅니다. 100번 읽는다고 생각해. 문제를 100번 읽어. 100번을 읽으면요, 이제 이 문장 자체가 익숙해져요.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등장하면 나는 이걸 이해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능숙하게 풀어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해했다라는 수준이에요. 시험은 여러분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꿀잼이네. 이거를 넘어서 이제 시험 때는 이거 껌이네? 라는 말을 외치고 풀면 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풀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풀려. 모르겠지만 풀려. 우리가 마치 바나나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쫄면 안 돼요. 어렵다? 10번 봐. 또 어렵다? 100번 봐. 그러면 어느 순간 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냥 귀엽네요. 우리 친구들. 애기들. 여러분은 지금 거의 줄기세포 같은 상황이에요. 뭐든 될 수 있어. 여러분은 지금 꿈이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잘 헤쳐나가길 바라고, 일단 과학자의 길을 걸으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과학적 사고입니다. 네. 과학적 사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 네. 항상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원인이 뭐지? 그래서 결과가 뭐지? 그럼 이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원인이 뭐지? 결과가 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키는 것만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에 빼먹는 것들을 시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해야 되는 막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부모님,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키는 일, 여러분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계속 아무도 나한테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아무도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그거를 계속 하세요. 이거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주로 거의 이렇게 알아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자라. 그런 얘기를 듣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거 할 시간에 잠이나 자라는 말을 듣는 거는 일단 이게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게임을 해야겠다. 부모님이 시키지 않은. 그러면 부모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할 시간에 잠이나 자가 아니에요. 또 게임하냐? 게임 좀 그만해. 왜냐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시간에 잠이나 자라.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근데 그 일이 나중에 나의 필살기가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대중을 만나고 이제 과학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그거 할 시간에 잠이나 자라. 네가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냐. 연구할 시간 남아돌면은 차라리 잠을 자라. 근데 지금은 제가 대중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과학을 전하는 게 저의 필살기가 됐으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할 시간에 잠이나 자라는 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필살기가 될 겁니다. 언젠가 뭐 여러분이 또 성인이 됐을 때 그때 뭐 1팁 월장 촬영했던 학생이다. 그럼 이제 아마 제가 기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우리 좋은 자리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되게 여러 접근 방법이 있다. 배운 거에서만 생각하려고 했던 거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사고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하고 같이 다른 방법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제 과학사를 한번 읽어보라는 그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제 시간이 많은 겨울방학 때쯤에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행복한 시간, 되게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 가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원래 예비 연구자분들은 약간 수줍음이 많아요. 네,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민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막 잘하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좀 더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만났던 이 예비 연구자 친구들 너무너무 훌륭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굉장한 장점들이 있는 친구들이다. 그리고 다 표현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강력한 그 과학에 대한 불꽃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꺼지지 않고 정말 진짜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불을 지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저 나이 때는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는 사고하는 체계가 확립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과학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면 과학을 아무리 좋아해도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그거를 잃지 않고 계속 연구자가 되려면 과학을 정말 좋아해야 돼요. 저도 정말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 친구들에게 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일티월장 사랑해주세요. 안녕.